자, 오늘 이제 226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야. 226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226번. 자, 오늘 진행하는 부분들은 가정법이라, 가정법. 가정법이다 보니까, 물론 한 15문장 정도일 거야, 아마. 가정법이다 보니까,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이 문장, 구문독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가정법에 대한 어떤 형태, 그리고 나아가서 쓰임, 그리고 가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장, 구문독해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가정법은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법이라는 거 되게 많이 접하잖아. 그치? 근데 언제,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보자. 자,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이게 가정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조건문일까? 뭘로 봐야 될까?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는 극장 안 가고 영화 보러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 문장은 어떤 문장으로 봐야 되겠냐 이 말이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이 만약에 한번 6월 또는 7월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 6월달, 7월달인 경우에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 이라는 선생님이 조건을 달았어. 말 그대로 이건 가정으로 봐야 될까? 조건으로 봐야 될까?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지금 6월달 또는 7월달이야? 6월달 또는 7월달에 비가 오는 게 이상한 건가? 비정상적인 건가? 또는 불가능한 건가냐 이 말이지. 아니잖아. 우리나라 우기 비가 오는 장마 시즌도 거의 6월달, 7월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건 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일 만약 비가 온다면 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조건문인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조건에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라는 왜 집에 있는 거에 대한 조건을 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가정법은 뭐냐? 간단해. 지금 6월 또는 7월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내일 만약 눈이 온다면 너무 기쁠 텐데. 여러분 생각해봐. 6월달, 7월달에 눈이 오는 게 과연 그게 정상적인 거냐 이 말이지. 또는 가능성에서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높겠냐 이 말이지. 거의 불가능이잖아. 설령 가능하다 손 쳐. 뭐 몇 프로, 그냥 1%, 0.1%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지 않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너무 슬플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네가 될 수 있어? 여러분이 될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이게 전형적인 가정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이랑 조건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 가장 중요한 문법적 시제차가 너무 커.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보자.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가정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개. 심지어 이제 어떤 책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건문까지 가정법에 넣어버리는데 조건문은 엄연한 조건이야. 가정과 관련이 없어. 형태만 비슷해. if를 쓴다는 형태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 시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 2가지 정도만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파악하면 돼. 일단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 자, 볼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인 거야, 그냥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if절, 즉 종속절의 시제야. 부사절, 종속절의 시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절. if가 접속사니까 문장은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주절은 이렇게 나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됐지? 필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필기하는 게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정법 과거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나 현재 사실의 어떤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야. 좀 이따 눈이 온다면 내가 너라면 내가 당신이 네가 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이잖아. 이럴 땐 가정법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쓰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현재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분명 여기 가정법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지?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예문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주어 뒤에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야. 어떻게 생겼어? had, pp.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는 주어 would. 그 다음에 have, pp. 물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have도 동사 원형이야. would 뒤에 동사 원형 have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처럼 생겼어? 현재 완료처럼 생겼지? 이제 형태가 달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would have, pp다 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 이 친구는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 작년에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 작년에 내가 여기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분명히 형태상 과거 완료의 형태를 취했지만 해석은 과거로 해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면 될까. 이거 두 개가 워낙 중요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게. 가정법 과거는 일단 시제가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이 종속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f가 있는 문장에. 근데 주절 중요한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단 여기 선생님이 would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꼭 would만 나오는 건 아니고 문맥적으로 맥락상 would 말고 다른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주면 돼. 이를테면 해석이 조금 뭐 가능성을 나타내는 해석이다 그러면 could를 써도 되겠지. 맞지? 가능성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could, 또는 가능성인데 조금 이제 약한, 그치? 약한 어떤 추측을 나타낼 때는 might, may의 과거형인 might,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저것만 고수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 또는 현재 불가능을 가정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도 당연히 현재가 된다는 거.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had, pp, 과거 완료의 형태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주절 would, have, pp. 그 다음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 would만 쓰는 게 아니라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나아가서 언제 사용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가장 핵심적인 거 해석도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미래. 자, 미래 시제는 과거랑 조금 비슷해. 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워가 나와. 선생님, 워는 가정법 과거 아닌가요? 근데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따라와. 그래서 워 투부정사라고 보면 돼. 가정법 미래는 워 투부정사. 오케이? 워 투부정사. 그러면 주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w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렇기 때문에 뭐랑 비슷한 거야? 가정법 과거랑 비슷해. 근데 가정법 과거랑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게 뒤에 워 투부정사가 있다 그랬어. 워 투부정사. 이해되지? 여기 형태는 똑같지만 워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워 투부정사다 그러면 예외 없이 무조건 가정법 미래다. 근데 이제 이 워 투부정사를 뭘로도 바꿔 쓸 수 있냐면 should로 바꿔 쓸 수 있어. 반대로 if가 이끄는 문장에 should가 나왔다. 이것 또한 무조건 가정법 미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should로 바꿀 수 있고, should로 바뀌었을 땐 이 would가
will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would를 will로 바꾸는 게 아니라 were to 부정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방금? should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 경우에 그러니까 should로 바뀌었다는 전제에서 would도 will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조금 헷갈려. 방법 없어. 이거 암기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가정법 미래는 미래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야. 미래 불가능. 뭐 이를테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4천만 분의 1, 5천만 분의 1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냐 이 말이지. 뭐 그 정도의 꿈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가능성적인 측면,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여기잖아. 그렇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로또가 높잖아. 그치?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거 5천만 분의 1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거기다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천만 분의 1이 아니라 몇억 분의 1이라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로또는 매주 나오잖아. 또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명씩. 근데 우린 로또 또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사지도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 해석은 그냥 현재나 미래로. 근데 왜 자꾸 현재나 미래 이게 중첩이 되냐면 생김새가 똑같단 말이야. 가정법 과거 해석 어떻게? 현재로 해석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혼합 가정은 지금 안 쓸게. 시간도 조금 많이 지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데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단 이거 하나만 알아둬. 혼합 가정은 뭐냐? 가정법 과거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혼합이 되는 거야. 어떻게 혼합이 돼? 자, 여러분 생각해봐. 가정법 문장에는 그 안에 절이 몇 개 있어. if절, 즉 종속절 하나. 그 다음에 주절 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지. 그 두 개의 절이 하나는 가정법 과거고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짬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건 나중에 예문으로 보면 극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선생님이 부연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요 세 가지, 특히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정확하게 혼돈 없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진행하자. 자, if a 1 meter sea level rise, what take place today? It would displace 7 million persons in India라 그랬어. 자, 가정법이네.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시제야. 시제, 뭐 아까 네 가지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 또는 가정법 미래까지 세 가지라는 거 알아두라 그랬어. 자, 여러분, 자, 질문할게요. 여기에 rise는 품사가 뭘까? 대부분의 애들이 구조를 안 잡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야. 1m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뭔 짓 하는 거야 도대체. 동사는 엄연히 여기 있구만. 동사가 이미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앞에 나와 있는 rise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동사가 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rise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오름, 상승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 우리가 익숙한 단어, rise는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다 망하는 거야. 해석도 안 되고 문맥적인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아가서 틀리고. 그래서 보면 1m 해수면 상승이 오늘 발생한다면 현재를 나타내는 건 시제 뭘 쓴다 그랬어? 가정법 과거를 씀에도 불구하고 자, were to 부정사네. 얘는 뭐야? 가정법 미래지. 가정법 미래도 현재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 앞서서 여기 얘기했어. 현재로 해석해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발생한다면 이 해수면 상승은, 자, 동사는 문맥적으로 마지막에 해석하세요. 700만 명의 사람들, 인도에 있는 700만 명의 사람들을 뭐뭐 할 것입니다. 뭐 하겠어? 뭐 죽일 것이다 또는 뭐뭐으로 만들 것이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와야 되겠지. displace 하면은 내쫓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place가 장소잖아. this가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장소를 부정화시키기 때문에 문맥적인 동사로 해석하면 벗어나게 하다. 내쫓다라는 뜻이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 to 부정사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should로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should로 바뀌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would 또한 will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야. 그냥 쉽게 현재로 해석해도 되고 미래로 해석해도 되고 됐죠? 그래서 워가 있기 때문에 뭐랑 혼돈하지 말라. 가정법 과거랑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할게. 가정법 과거랑 미래 시제랑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건 가정법 미래는 투부정사가 따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가정법에서는 was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was가 있다? 그건 가정법이 아니야. 아니면 그 문장이 틀렸거나. 이해되지? 자, 227번. Well, life is easy, then it would be boring 이라 그랬어. 문장은 짧아. 근데 그렇게 만만한 문장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파트를 보고 있어? 가정법 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으로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또는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이 가정법 문장인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왜 이게 가정법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자, 칠판 봐. 얘가 동사야. 올가 분명히 동사야. 비동사잖아. 맞지? 그 다음 주어. 얘는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자, 문제는 뭐냐? 해석 먼저 해볼게. 삶이 쉽다면 그럼 지루할 텐데 는 해석은 어렵지 않아. 근데 왜 얘가 가정법이 될 수가 있으며 왜 이런 형태를 취했느냐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봐. 기본적으로 문장이 몇 개야? 2개지. 문장이 2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접속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물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막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의문문도 아닌데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냐 이 말이지. 의문문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가정법에서는 접속사 if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막 빼버릴 수는 없잖아. 생략했다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단서 또는 흔적, 증거는 남겨줘야 될 게 아니야. 그게 뭐냐? 주어 동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주어 동사의 위치를 도치시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야? If life were easy, then it would be boring 이라 된 거야. 이해됐지? 삶이 쉽다면 그러면 지루할 텐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나 불가능이라 그랬어. 삶이 쉽다면 삶이 쉬워 진짜? 이게 만만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지.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어렵지. 양이 많지. 삶이 이렇게 짜증나잖아.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그러면 지루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이야 우리가 가정법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장이 나 가정법이요 라고 해가지고 문장 중간에 어떤 지문 중간에 딱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럼 가정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어떻게 가정법 if가 생략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이 몇 개? 2개인데.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네? 접속사 부재네? 있지? 접속사 부재. 다음 두 번째. 의문문도 아니고 멀쩡한 문장인데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도치돼 있잖아. 그렇지?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됐다는 건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가정법 if 생략된 거야. 알겠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연습을 해둬야 조금만 더 가도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 자, 구분이 안 돼. 왜냐면 문장들이 길어져 버리니까 그런 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가정법에서 if, 접속사 if는 생략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이 뭐냐? if가 생략된다는 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라는 거지. 자, 특수가정법. 무슨 말이냐? 특수가정법. 별거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특수한 거야. 뭐가 특수하냐고? 일반적인 가정법은 if,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반듯한 정석대로 가정법이 나오잖아. if를 써가지고. 그치? 그렇지 않고 조금 특별한 가정법들이 몇 개 존재해. 그럼 어느 게 더 까다롭겠어? 상대적으로. 특수가정법이지. 특수가정법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특수가정법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기 전에 해석 먼저 할게. 자, 애들은 바란다 이 말이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 무조건 괄호 연락을 했어. 뭘 바라냐? 그 애들이 성인이 되길 바란다. grown up 하면 밑에 나와 있다시피 성인을 얘기하는 거야.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장이 나오지. 또 다른 문장이 나오면 앞서서 예전에 선생님이 자꾸 얘기했지만 새로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를 알려주는 괄호를 열어주라 그랬어. 그리고 당연히 앞에 명사가 나왔다는 건 수식해 주는 거지. 맞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뭐든 하기 위해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 반대로 성인들은 바라는데 뭘 바래? 그 성인들이 애들이 되길 바래.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떤 책임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을 해.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봐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경감시켜 준단 말이지. 그치? 근데 성인들은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도 티격태격 다퉈. 특히 남자들 주먹 다짐 할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유, 남자들 크면서 주먹 다짐 한두 번씩 하지 뭐. 근데 우리는 한 방이 몇백만 원이야. 그럼 무조건 맞아야 돼. 200, 400 이렇게. 맞으면서 돈을 계산해야 되는 게 가급적이면 딱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 곳에 맞아줘야지. 뭐 이제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그렇지? 입술 금방 났잖아. 근데 무기를 들으면 도망가야 돼. 그 무기 맞아? 맞아. 죽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봐봐. 특수가정법. 구체적으로. 요 wish.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겠지만, wish가 나왔어. wish가 나왔다. 그리고 뒤에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 대절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wish 뒤에 목적어 자리, 대절로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지. 바라다, 희망하다, 뭘 바래? 동사의 대상, 목적어 나오는 거지. 목적어. 이 구조면 이건 예외 없이 무조건 가정법이야.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다시피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제. 시제는 어디에서 보여줘? 동사가 보여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왜? 이 부분에서 시제를 보여주거든. 됐지? 가정법 시제 두 가지가 있다고 알아두라 그랬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 현재로 해석.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이다 라는 건 분명히 예외 없이 모든 가정법이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돼. 그게 특수 가정법이든 어떤 가정법이든. 오케이? 그럼 다시 그 문장 가봐. 자, 애들은 바래. They were grown-ups. 자, wish 뒤에 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신 생략됐겠지? 접속사 대신 생략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제 요 워가 가정법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지. 가정법 과거. 맞잖아.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해? 현재. 왜? 현재 사실의 반대나 불가능이야. 어떻게 애들이 현재 당장 성인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나면 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그다음에 성인이 돼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지. 선생님 나중에 우리 성인이 될 수 있지. 그건 나중 얘기인 거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기 위해 성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반대로 성인들이 애가 될 수 있나? 선생님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애 줘.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뭐 할 말이 한두 개겠어. 그치? 알아두면 될 거야. 오케이? 이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229번. Most of us spend our lives as if we had another one in the bank.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as if라는 접속사. 무슨 뜻인지 거의 다 알지 않나? 마치 뭐뭐처럼. 여러분들 해석 잘 봐. 이 해석 속에 뭐가 있어? 마치 뭐뭐처럼. 그렇지 않은데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 자체에 이미 가정법을 지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또한 특수가정법이라는 거지. 이제 특수가정법인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자, 일단 as if가 어찌되었건 접속사잖아. 맞죠? 가정법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면 문장이 두 개야. 앞에 있는 건 주절, 뒤에 있는 건 if가 이끄는, as if가 이끄는 종속절, 수식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이제 내용상이 이건데 얘를 주절이라고 그러고 종속절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잘 봐. 주절은 가정법이 아니야. 주절은 말 그대로 그냥 평서문인 거야. 평서문. if가 있는 문장만 가정법이야. if가 있는 문장만 가정법. 해석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맞잖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방금 얘기했던 이 주절은 뭐가 되는 거야? 평서문이야. 그리고 as if가 이끄는 문장이 뭐가 되는 거고? 가정법. 마치 우리가 은행에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라 그랬어. 여기 원은 알다시피 원은 대명사지. 그치? 대명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 근데 거의 95% 이상 앞서 나와 있는 단어의 수를 맞춰줘야 돼. 앞서 있는 지금 life를 대신 받는 거잖아. 삶.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야. 어떤 경우? another 뒤에는 another가 또 다른 무조건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이 되는 거지. 됐지? 뭐 이건 어차피 문법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자 가정법에서 중요한 시제, 과거. 해석은 뭘로 해석해? 현재로 해석하는 거잖아. 우리가 은행에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마치 목숨이 두 개인 것처럼 살아간다. 인생 낭비하고 허비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해석하는 방법 적어놨어. 자 봐.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 또는 였던 것처럼이라는 건 이게 뭐야? 요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됐지? 종속절에.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그래서 종속절 as if만 가정법이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두라 그랬어.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형용사 another 뒤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단수명사, 그다음에 other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야. 무조건. 두 개 다 암기해둬야 돼. 단 other 같은 경우는 예외가 하나 있어. 일반적으로 비교급에서 than any other 이런 경우에는 단수명사가 나온다는 사실 알아두면 됐고, 뭐 이 부분보다 일단 중요한 건 이 특수가정법 as if가 이끄는 문장은 가정법이지만 단
앞에 나와 있는 주절은 평서문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제도 뭐야? 현재잖아. 가정법엔 시제가 몇 가지? 가정법 과거.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 형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또는 과거 완료. had PPL. 또는 가정법 미래. 또는 선생님 나중에 한다 그랬던 혼합 가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잖아. 스탠드는. 그치? 평서문이야.